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근데 이 전자기 유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건 어렵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마 조금 생소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설명을 잘 따라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전자기 유도. 일단 뭐가 유도됐다는 거지. 뭐가 유도됐다는 걸까? 그렇지. 전기가 유도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류가 있으면 도선 주위에 뭐가 생기죠? 자기장이 생기지, 맞지? 그치? 그런데 이 패러데이라는 옛날 과학자가, 영국의 과학자가 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자기장이 있으면 반대로 전류가 생기지 않을까? 요 과정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그 실험 여기 나와있죠. 여기에 코일, 구류된 이 코일이 이렇게 많이 감겨진 거 있죠. 맞죠? 여기에 코일이 하나 이렇게 동그란 게 한 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걸 보통 우리가 원형 도선인데 이렇게 동그란 요 녀석을 코일이라고 합니다. 코일. 이 코일에 자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봤어. 그랬더니 전류가 흘러. 즉 전류가 유도됐다고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도 만들어지지만 자기장에 의해서도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 과정을 찾아보는 거지.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요거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된다. 그래서 이럴 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줄 거 두세요. 유도 전류. 그리고 요런 현상들을 뭐라고 하느냐?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 그러면 이 전자기 유도는 이렇게 코일에서 자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생기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생기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일단 봐. 줄을 걸어놓으세요.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코일, 동그란 요 구리,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말이 어렵죠? 자, 여기 자기선속 동그라미 치세요. 자, 자기선속 옆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자기선속이라고 있어요. 말 주저리주에 적어놨지만 한 개만 줄 거 주세요. 자기장의 양이다. 이래서 아직 그게 안 되죠? 얘는 뭐냐? 우리가 여기에 력자가 있는 걸 여기 생략되어 있어. 자기력선속. 이 속자는 속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묶었을 때 개수가 몇 개냐?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변환해서 생각하세요. 자기력선 개수 이렇게 변환해서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봐. 자기선속이라고 말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뭐다? 자기력선의 개수다.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자석이 있고 자석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여기 코일에 몇 개만 통과해. 자기력선이 한 개. 맞지? 이게 자기선속이야. 말만 어렵게 놓은 거야. 여기는 한 개만 통과하지, 맞지? 근데 내가 이동 방향이 이쪽이란 소리는 점점 가까이 온다는 소리죠. 아까 좀 위아래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한 개만 통과했지만 나중에 가까이 오면 몇 개가 통과해? 5개 통과하네? 그치? 자기 선속이 여기는 5개, 여기는 1개라고. 맞아? 그러면 이 자기선속이, 즉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했잖아. 맞죠? 그랬을 때 유도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여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화하면 전류가 흘러요. 이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되게 어렵지만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코일 안에 자기력선의 개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러면 요 멀리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될까? 그럼 한 개로 계속 변화가 없잖아.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해야 되잖아. 맞지? 멀리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여기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전류가 유도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자기선속, 자기력선의 개수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멀리 떨어져서 있을 때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개수가 작아요. 선생님, 한 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멀리 떨어질 때는 한 개라고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렇게 가까워지면 몇 개? 5개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 멀리 떨어지면 한 개, 가까워지면 5개가 코일에 통과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 한 것은 126쪽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할 내용을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림을 4가지를 그려줄 거예요. 그걸 126쪽 방금 요 줄 끈 거 있죠? 여기 전자기 유도 요 위쪽에 보면, 이쪽에 보면 빈 공간이 있죠? 여기에 그림 4개를 그릴 겁니다. 알겠죠? 거기에 꼭 그려주세요. 자, 126쪽 아까 쌤이 얘기했던데 이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총 4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설명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그 물체 운동을 할 때 관성의 법칙 배웠죠?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뭐죠? 관성의 법칙. 관성이 뭘까? 그렇죠.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물체가 만약에 정지해 있으면 계속 정지해 있고, 계속 정지하고 싶은 거야. 움직이기 싫어. 변화가 싫다고. 그리고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면 계속 움직이는 거죠. 맞죠? 근데 이거는 물체가 운동하는 데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자연은 항상 이래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처음 상태 그대로 쭉 가기를 원해요. 요걸 잘 기억하세요.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 여기 전자기학에서도 똑같습니다.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그림으로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아까 전에 자석이 있고 코일이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럴 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난다고 했죠. 맞죠? 그러면 지금 얘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쌤이 자기력선 몇 개라고 그랬어? 1개라고 했지. 맞지? 지금 얘는 지금 1개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1개야.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화살표가 나타내고 있는 게 얘가 여기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 가까이 올 거 아니야. 가까이 오게 되면 아까 전에 자기력선 수가 몇 개라고 그랬죠? 5개라고 그랬죠? 자, 잘 보세요. 여기 써볼게. 처음은 1개. 최종적으로 몇 개? 5개가 되는 그림입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은. 그리고 N극이 밑에 있어요. 맞죠? 그랬을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처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처음 상태가 몇 개였어? 이 코일을 통과하는 게 1개였잖아. 그러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 1개를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5개로 변하기 싫어.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 볼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지금 5개가 돼버렸잖아. 맞지? 여기 이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왜 가까이 왔으니까 5개가 돼버렸잖아. 그걸 그려볼게요. 여기 그려볼게. 원래 이렇게 이어서 그려야 되지만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제가 이쪽에 그릴게. 잠깐 이렇게 끊어서 N극에서 나오니까 방향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죠. 근데 최종적으로 몇 개다? 5개다. 맞아?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5개다. 요 코일에 들어가는 게 요걸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고. 원래 몇 개였어? 처음 상태 몇 개였어? 1개였다고. 이 1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근데 여기 5개가 있네? 그럼 없애줘야지. 몇 개를 없애줘야 되겠어? 4개를 없애줘야 될까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지, 맞지? 다른 방향으로 돼 있는 녀석으로 몇 개를? 4개를 만들어주면 처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네? 그죠? 맞아요?
왜? 이렇게 해서 얘는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뭐 처음 상태 한 개 딱 유지되겠네. 맞니? 즉 자연은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여기 자기선 속에 변화가 생기니까 이 변화를 뭐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장을 생기게 만들어요. 이렇게 생기게 만들려면 여기 코일의 이 지점에서 응?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흘러야 될까? 이렇게 4개를 만들려면 처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손을 이렇게 해보면 되지, 맞지? 손 이렇게. 어느 쪽이야? 전류는 이쪽이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자기 유도야.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어렵지? 맞지? 어렵지만 이렇게 한 4가지를 다 하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요? 자, 얘는 지금 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가까이 있다가 멀리 떨어지는 걸 나타내요. 가까이 있으면 몇 개라 그랬어? 통과하는 게 5개잖아. 그치? 5개지? 그럼 얘가 멀리 가니까 최종적으로 몇 개가 돼? 1개가 된다고. 맞아? 그럼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1개가 남을 거라고. 하지만 처음 상태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몇 개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렇지. 5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왜? 자연은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 5개를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 맞아? 그럼 최종적으로 5개 됐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뭐 여기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으로 가려면 밑으로 오른손 떼봐. 밑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해야 돼?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흐르면 되겠네. 맞지? 두 번째는 조금 이해가 가죠. 맞죠? 세 번째 한번 가볼까? 세 번째는 이제 극이 바뀌었다. 자, 극이 바뀌었는데 처음 상태 보세요. 처음 멀리 떨어져 있다가 가까이 온대. 근데 S극은 이제 들어오죠. 이제 방향을 잘 생각해야 돼. 들어오죠. 맞죠? 그래서 근데 보자. 멀리 있을 때는 1개였지. 맞지? 근데 얘가 가까이 오니까 최종적으로는 5개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 S극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겠네. 자, 5개가 됐죠. 맞죠? 하지만 처음 상태 1개를 유지하고 싶단 말이야. 여기 있는 4개 없애고 싶다고. 그럼 화살표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 둘, 셋, 4개 하면 어떻게 될까? 없어지겠죠. 맞죠? 그러면 1개 남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된다. 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오른쪽 이거 이쪽이죠. 맞죠? 이제 세 번째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자. 맞죠? 자, 그러면 이쪽은 가까이 있었네? 5개로 많았다. 맞지? 코일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5개 많았다. 맞지? 근데 멀리 갔으니까 1개가 되죠. 맞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뭐야? 1개만 있다고. 하지만 처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래. 하나, 둘, 셋, 4개 해서 총 5개를 만들어준다고. 맞아? 응. 가면 여기 자기장 이쪽 방향이라면 전류 어느 쪽 흘러야 돼? 이쪽이잖아. 맞나? 이게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한다는 전자기 유도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유도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겁니다. 자,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줄 거니까 강의를 돌려보거나 또 대면 수업할 때 다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페이지는 128쪽 보이죠? 128쪽 128쪽에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도 전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즉, 처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흐른다. 맞습니까? 이렇게 적고 이렇게 줄 꺼주세요. 얘가 바로 뭐냐? 여기 나옵니다. 렌츠의 법칙. 선생님, 아까 전에 패러데이가 발견했다면서요. 안타깝지만 패러데이는 정규 과정을,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거기 인쇄소에 들어오는 과학 그 서적들 있죠. 그걸 읽으면서 독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렵게는 설명을 못해요.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은 현상적으로 그 실험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이걸 설명을 했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좀 더 공부를 한 렌츠라는 사람이 요걸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시험 잘 치기 바랍니다. 방금 그려오라고 했던 거 선생님 필기 검사할 거니까 반드시 그려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